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이데일리 조영훈의 시시콜콜 뉴스브리핑입니다. 먼저 국회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이 이제 먼저 앞장을 쓰는데요. 어제 30일이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포기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의원 체포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은 기존에는 자동 폐기되도록 되어 있는 게 국회법인데요. 이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할 수 없다고 한 헌법 규정에 따른 건데요.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의회를 지키게 한 방법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방탄국회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특권 내려놓기 안에는 영장 실질 심사 자진 출두 의무화, 세비 동결,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그리고 보좌진으로부터의 후원금 징수 금지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는데요. 국회 본회의 등 4분의 1 이상 무단 결석 시에는 회의 수당 전액을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기구 설치를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 뭐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조금 나간 느낌은 있지만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의 국회의원이 거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리는 이런 특권은 거의 없다고 보면 정말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국회의원, 그런 모습이 진정으로 나올 때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증권시장에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엠바고설로 증시가 널뛰기를 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오후 3시 발표 예정 엠바고 이런 얘기가 카톡으로 어제 낮 12시쯤부터 증권가에서 돌기 시작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고서 삼성물산, 삼성 SDS, 삼성생명 같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삼성 주식들이 널뛰기를 해서 삼성물산은 장중한테 8%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대에 사실 확인을 하느라고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들이 아주 분주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 서초동 사옥에서 취재하던 탐해체 후배가 바로 확인해서 사실 무근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증권시장에서는 일단 작전 세력이 고의적으로 유포하고 주가 조작에 나선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래소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이 총리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브렉시트 진영을 이끌었던 존슨 전 시장이 차기 총리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일간 가디언은 보수당 내에서 보리스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좋다는 정서가 생길 정도로 반감이 크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테리사 메이 내무부 장관은 오히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존슨 시장보다 나은 협상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도박업체를 인용해서 메이 장관이 총리가 될 확률은 11분의 8이며 이제 새롭게 경쟁자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 마이클 고브 법무부 장관의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해서 메이가 크게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각국 금융시장은 브렉시트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성과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수은이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는데요. 기관장들은 성과급을 챙겨서 눈총입니다. 산은의 경우는 2014년에 A등급에서 지난해 C등급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수출입은행은 14년 B등급에서 지난해 C등급입니다. AIIB
부총재에 들어가 휴직을 함으로써 국익에 해를 끼쳤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홍기택 전 회장의 경우에 작년 C등급임에도 불구하고 5,530만 원의 성과급을 챙긴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데일리가 보도한 내용 중에 좀 눈에 들어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모래 대란이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상반기 아파트 건설 물량이 몰리면서 레미콘용 바닷물의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올해 수급 예정치를 보면 공급은 982만 세제곱미터인데 수요는 1398만 세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약 400만 세제곱미터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요. 지난해부터 아파트 분양 시장이 큰 폭의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되고 나서고 있는데 그 분양 이후에 이제 골조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퇴근 후에 카톡으로 업무 지시 받는 스트레스, 그 월급쟁이들이라면 다 느끼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오죽했으면 이걸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LG U+가 오후 10시 이후에 업무 관련 카톡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반한 상급자는 해임한다고 합니다. 잘 지켜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정부와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일 가정을 양립하는 기업 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영상에 여러 기업 CEO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성진 LG전자 사장님, 차남규 하나생명 사장 이런 분들이 출연하고 있는데 KT와 포스코는 대형 현수막을 걸어서 메시지 전달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 기업들의 전시행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이 되면 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그 발전적인 방안들이 서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이데일리 문화대상에서 상반기 추천작들을 지금 그 특집으로 지면에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 부문에서는 언론의 흑역사를 저격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보도지침, 그리고 극발전소 301의 만리향 이런 작품이 후보작이라고 합니다. 클래식계에서는 뭐 조성진 신드롬이 있었죠. 쇼팽 콩쿠르. 그 쇼팽 콩쿠르 우승자 갈라 콘서트가 그 후보에 올라 있고요. 경쟁작은 리카르도 무티와 경기 피라모닉이 그 보도됐습니다. 무용에서는 차진엽 씨의 로트네플 2016과 그 김영걸님의 워크 투 S 같은 작품이 들어가 있고요. 이 밖에 국악이나 뮤지컬, 콘서트 공연 후보작이 특집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올 상반기 공연 문화계의 흐름을 그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일까지 최고 120ml가 오는 그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요. 무더위는 장마 덕분에 한풀 꺾이겠지만 뭐 장마철에 안전사고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시콜콜 뉴스 브리핑 조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